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할 때부터 삐그덕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 하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기우는 결혼이라는 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어느 쪽으로 기우냐고요? 당연히 여자인 제 쪽이죠. 사실 저도 사람인데 남자 능력이나 배경이 중요하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무조건 돈만 밝히는 결혼도 잘못된 결정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허황된 이상만 쫓는 것도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5년 넘게 만났던 전 남친과 헤어지면서 제 인생관이 송두리째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엄친아였지요. 빵빵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온 데다 나름 공부도 꽤 잘해서 해외 유학도 몇 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위의 모든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입을 모아 칭찬할 만큼 조건만 따지고 보면 뭐 하나 뒤처지는 거 없는 남자였는데 저랑 사귀는 5년 내내 바람을 피고 있었더군요. 항상 저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대해줬고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던 사람이었는데 뒤로는 클럽이며 동아리 활동이며 아주 여자들을 골라가며 만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할 여자로 안전하게 보험 들어놓은 상태에서 제 눈을 피해 이 여자 저 여자 즐겨온 거죠. 얼마나 교모하게 저를 속여왔냐 하면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우선 핸드폰이 3개에다가 저 말고 다른 여자들과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짧게 만나왔는데 정작 웃긴 건 그 여자들도 자기들이 엔조이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 인구인 저의 존재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보니 저를 속이는 건 너무도 쉬운 일이었지요. 결국 그 여자들 중에 한 명이 임신을 했고 애를 낳겠다 고집을 부리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는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처음 제대로 사귄 남자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얼마나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뭐 연애 문제만 제외하면 나름 평범하고 순조로운 인생이긴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원래는 광고 홍보를 전공한 만큼 마케팅 쪽에서 꿈을 펼치고 싶었지만 취업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딱 1년의 구직 활동 끝에 다행히도 제가 평소부터 가고 싶었던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 취직을 할 수 있었지요. 저희 집도 꽤나 부유한 편이라 얼마든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 부모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돈을 벌고 인생을 설계하고 싶었고 첫 출발점인 직장 문제가 해결되자 정말 기뻤어요. 당연히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엄청 일을 열심히 했고요. 전에 사귀던 그 남자와 헤어지는 일만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쭉 결혼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충격의 이별을 경험하고 1년 정도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물론 회사는 일을 악물고 다니긴 했죠. 근데 나머지 저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대인기 피증은 기본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까지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어갈 때쯤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친한 친구가 제 사정을 딱하게 여겼는지 소개팅 자리를 주선했고 평소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을 텐데 웬일인지 그때는 한번 나가보고 싶더라고요. 사진만 봤을 때는 제 타입도 아니고 별다른 기대는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 말도 잘 통하고 참으로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에 헤어진 그 남자와 거의 모든 게 정반대인 남자였죠.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던 전 남친과 달리 남편은 말재주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외모도 그냥 평범 그 자체였어요. 전 남친은 키도 크고 얼굴도 아주 잘생겼었거든요. 무엇보다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집안 환경이었습니다. 저희 시간은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요. 대신에 가족들끼리 아주 끈끈하고 화목하지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매사에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지요. 반면에 전남친은 집은 잘 살았을지 몰라도 전남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따로따로 각자의 인생을 즐기기 바빠서 명절이나 겨우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한다며 전남친이 농담처럼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남편이 가진 장점으로만 보였고 저도 나이가 30이 넘은지라 1년 반 연애하고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시부모님 두 분 다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그동안 모아놓은 얼마 안 되는 저축과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신대요. 다행히도 지금 거주하시는 집이 시부모님 소유라 집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가 탄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4살 차이 나는 당시 시집갔었던 누나가 한 명 있었고요. 참고로 저희 집은 남편 쪽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직장 다닐 때 회사 근처에 전세로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주실 정도는 된다고 이야기 드릴게요. 아무튼 본격적인 준비를 하면서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무섭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비록 남편이 경제적으로 크게 넉넉하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 예상보다 더 부족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제가 따로 모아둔 5천, 이렇게 총 2억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모아둔 돈이라고는 4천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월급이 들어오면 늘 절반은 시부모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시부모님께서 생활비도 하고 또 신우도 종종 쓰고 그랬다길래 화들짝 놀란 제가 왜 시집간 누나까지 챙겨왔냐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심해부가 엄청나게 짠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고 싶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한두 번씩 도와주던 게 이렇게 되었다며 저한테 진지한 표정으로 미안하다 사과를 하대요. 그때만 해도 결혼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도 싫었고, 남편이 자기도 너무 반성한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겠다, 약속을 하길래 철석같이 그 말만 믿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그저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말 없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해석했던 것 같아요. 남편 쪽 경제 사정을 알게 되신 친정부모님께서 한쪽이 너무 기우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몇 번 말리시긴 했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돈이야 좀 더 가진 쪽에서 쓰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고, 거기다 순진하게도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직장도 탄탄하니까 결혼만 하면 금방 안정을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오히려 친정 부모님께 물질적인 것보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들에 집중해달라는 입바른 소리까지 했지요. 그렇게 저희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에 신혼집을 구했고 20평 후반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대출 끼고 아예 집을 살까도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괜히 애매한 위치에 집을 샀다가 나중에 곤란해질까 싶어 일단 전세로 2년만 살아보자 결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다 싶네요. 그때 집을 샀으면 이혼할 때 꽤나 복잡했을 테니까요. 아무튼 제 돈 2억은 모조리 전세보증금으로 털어넣고 나머지는 남편 돈으로 모두 해결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반년 정도는 꽤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도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 똑부러지게 하면서 제가 평소에 그려왔던 신혼생활을 이어나갔지요. 하지만 신우이가 이혼을 당하면서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혼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냐면 신우한테 100% 귀책 사유가 있었고 덕분에 돈 한 푼 못 받고 그냥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듣기로 심해부 쪽에서는 아이를 간절하게 가지고 싶어 했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결혼한 지 몇 년이 넘는데도 임신이 안 되길래 심해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 모두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신우가 심해부 몰래 바람을 피느라 계속해서 임신을 피해온 거였죠. 분노한 심해부와 심해부 부모님까지 신우가 일하는 회사에 쳐들어가 머리채 잡고 강제로 끌고 나왔다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결국 직장도 잃고 빈털터리로 오갈되었던 신우는 남편이 결혼 전에 쓰던 방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알게 된 남편이 너무 속이 상하다며 일주일 넘게 잠도 못 자고 뒤척이길 반복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신우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 놔두고 딴 남자들이랑 바람 피운다, 걸려 이혼당한 게 어디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고 평소 좋아하던 누나라고 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단지 자기 누나한테 닥친 불행이 안타까워 혼자 힘들어하는 줄 알았고,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마음이 짠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짠한 마음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신우에 대한 남편의 도를 지나친 태도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 금방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훨씬 신경을 많이 쓴 것도 사실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최소한 둘은 낳아야 하지 않겠냐 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조심스레 제게 입을 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남편은 당분간 아이를 갖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 누나가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상태 아니냐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가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주자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냐고 나는 싫다고 그랬죠. 그러자 저더러 인정머리도 없는 여자라며 같은 여자끼리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한다길래 입을 삐뚤어져도 말을 바로 하라 그랬다고 당신 누나가 이혼을 당한 건 전적으로 바람피운 본인 잘못 아니냐 확실하게 인지시켜줬습니다. 심해부가 아이 가지자고 강하게 억압했던 어쨌든 그 사실이 신우가 바람피운 것에 대한 핑계는 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이 때문에 우리의 자녀 계획이 틀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완강하게 신우 입장을 생각해줘야 한다네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신경 써주는 게 마땅하다 하더군요. 그럼 제 마음 상하는 건 누가 생각해주냐 다시 한번 따져 물었더니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먼저 양보를 하는 게 맞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자기 누나 일이니까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 정도까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신우 때문에 아이 가지는 걸 미루네 만에 하길 거의 보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생기는데 저희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딱 얼마씩 내서 쓰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쓰는 편이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저에게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이야 모든 걸 알게 된 후니까 그 시점이 바로 신우가 이혼한 직후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진짜 짐작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외식을 하자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이며 안 나가려 하거나 가기로 했던 여행도 취소한 적도 있어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뭔가 쪼들린다랄까?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물어도 별일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고 저는 남편이 저 몰래 어디 돈이라도 빌려줬나 아니면 무슨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 한 건 아닐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잖아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남편 통장 정리를 해봤지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마 얼마 있던 잔고는 물론이고 그동안 받은 월급도 전부 신우한테 줄줄 새고 있었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쥐잡듯 잡으며 정리한 통장 내역을 들이밀었어요. 바로 싹싹 빌 줄 알았던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왜 자기한테 말도 없이 통장 정리를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물론 신경도 안 쓰고 이게 무슨 일인지부터 확실하게 설명하라고 맞섰습니다. 남편은 이렇다 저렇다 핑계도 댈 가치도 없다 생각했는지 자기가 자기 돈 누구한테 쓰던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자기 뒤를 캐고 다닌 제가 더 짜증난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 타령도 그만하랍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저는 그냥 따르기만 하라는데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억누르며 마지막 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전후 사정 밝히고 싹싹 빌라고 내가 너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실망하면 나도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 경고를 했습니다. 막말로 니네 누나 더러운 짓 하다. 이혼당한 걸 왜 자꾸 나한테 이해하라고 하냐. 네가 버는 돈이라고 네 마음대로 쓸 거면 결혼은 또 왜 했냐고 물어봤죠. 남편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사과할 생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 누나를 나쁘게 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하랍니다. 순간 제가 TV 옆에 기대놓은 골프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종종 집에서 자세 연습을 할 때 쓰려고 꺼내놓은 건데 진짜 그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네요. 저는 골프채를 꽉 움켜쥐고 남편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안 그러면 네 주둥아리 조져놓고 깽판 물면 된다고요. 처음엔 해볼 테면 해보라던 남편도 제가 소파 앞 커피 테이블을 있는 힘껏 내려치자 제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는지 그때부터 제 손을 잡으며 골프채부터 내려놓으라고 하더군요. 나는 네가 이 집에서 나갈 때까지 그만할 생각이 없다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마구 날뛰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살면서 그때만큼 배신감과 화가 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워낙 막 나가서 그런가 남편은 거의 울다시피 하며 대충 짐 챙겨 나가더라고요. 혼자 씩씩거리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기를 얼마나 했을까.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저더러 미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욕을 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끝낼 마음까지 먹은 상황에서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의 환장에서 쫓겨난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막말하냐고 평생 이 남자 저 남자 옮겨 타면서 밑바닥 인생 즐기라고 해줬네요. 다음 날인가 남편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가 순간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 애걸복걸을 하는데 제가 미쳤나요?
돈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많은 걸 양보하고 선택한 남자인데, 이딴 식으로 인성 부분에서 실망을 주면 아예 답이 없는 거죠. 진짜 잘못 골라도 너무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벌써 2주가 흘렀는데, 일단 이혼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는지 더 이상 전화나 문자로 귀찮게는 하지 않네요. 거기다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자기 누나한테 몰래 보내준 귀책 사유가 얼마나 크게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혼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애시당초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도 제 돈과 제 이름으로 한 거라 아무런 걱정도 없고요. 아무리 남매 사이가 좋아도 결혼하면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저렇게 서로에게 얽매여 있는 인간들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도망갔을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일은 벌어진 뒤고 수습이라도 잘하고 싶네요. 제 사연을 읽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